은경 씨는 암을 겪고 난 뒤 주변인들을 더 잘 챙기게 됐는데요. 오늘은 친한 동생들이 작업실에 놀러 왔습니다. 우리 언니 피부가 왜 이렇게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야? 설마 그럴 리가? 나보다 훨씬 더 피부가 너무 좋아서. 아, 사실은 이제 뭐 하나를 먹더라도 이렇게 좀 질략적으로 골라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중에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게 리포존 비타민이라고 있거든. 그럼 내가 보여줄까?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리포존 비타민 C. 주세요. 주변인들에게도 항상 추천을 하는데요. 젊고 아름다운 외모로 늘 부러움의 대상인 은경 씨 비법이기에 동생들도 흥미를 갖습니다. 근데 괜찮아. 이렇게 피곤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활력도 좀 생기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또 소개해주고 좋은 사람 추천해주는 거는 믿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은 동생들에게 추천까지 해주지만 은경 씨도 처음엔 리포존 비타민 C가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열심히 찾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건강에 대한 거는 그때 알게 됐어. 면역력이 중요한 리포존 비타민 C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요. 제가 평소에는 비타민 C 고함량을 먹으면 속이, 그러니까 위장이 약하니까 좀 쓰린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 리포존 비타민 C를 계속 먹었잖아요. 근데 몸도 많이 가벼워졌고요. 이게 흡수력이 좋아서 그런가? 좀 지속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지속력이 좀 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몸이 좀 개운하고 이렇게 늘어지는 게 좀 덜하고요. 예, 눈이 뭐 뻑뻑하거나 이런 것도 좀 덜했던 것 같아요. 피나는 노력으로 건강을 되찾고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건강을 유지 중인 은경 씨에게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평소 먹거리입니다. 오늘도 아들과 즐겁게 저녁을 준비 중인데요. 모든 일을 열심히 하신 어머니. 멋있어요? 엄마가? 네. 멋있어? 멋있어요. 또 다른 좋은 얘기 좀 해봐. 아들한테 받는 칭찬이 엄마는 최고의 칭찬이야. 좋은 영양소로 이루어진 재료를 기본으로 건강한 밥상을 챙기는 은경 씨네 가족. 위에 좋은 양배추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게 위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영양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배추는 빼놓지 않고 먹고 있고요. 네, 요거는 흑임자 찹쌀밥이라고요. 우리나라 옛날 임금님들이 드셨던 영양밥 중에 하나예요. 많은 양을 먹진 않아도 항상 신선한 재료로 다양하게 골고루 먹기 위해 열심히 상을 차리는데요. 덕분에 가족들의 건강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왕이면 맛있게 먹는 법을 연구하는데요. 삼합이라고 하면 흙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장흥 가니까 이렇게 해산물하고 해서 삼합이라고 하시던데 이게 영양면에서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인생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나이가 아닐까 싶어요. 또 갱년기도 있고 또 뭐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시기거든요. 뭐 나이가 이래서 그래 하고 순응을 하지 마시고요. 뭐 하나라도 나에게 좋은 거를 좀 찾아서 드시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 활력을 갖고 사시면 나이가 별로 그렇게 크게 우울할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암을 이겨낸 은경 씨가 평소 음식, 운동 관리와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리포존 비타민 C. 그렇다면 이 비타민 C는 암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비타민 C는 인류 최대 질병인 암 예방은 물론 또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비타민 C의 항산화 효과를 간단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먼저 물과 요오드 용액을 섞은 것과 비타민 C가 많기로 유명한 과일과 오렌지 주스, 비타민 C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요오드 용액의 변화를 통해 비타민 C의 항산화 효과가 가장 큰 것을 찾아내는 실험인데요. 먼저 과일과 오렌지 주스를 요오드 용액에 섞어봤습니다. 이것은 비타민 C가 풍부하기로 유명한 음식들도 어떤 열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비타민 C가 파괴됐음을 알 수 있는 변화인데요. 그렇다면 비타민 C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변할까요? 금방 요오드 용액이 투명하게 변하는데요. 이것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섭취했을 때 비타민 C는 우리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가진 2명의 여성이 실험에 참여했는데요. 운동 없이 보조제 다이어트와 요요의 반복으로 지방간과 만성염증이 걱정인 구지은 씨.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와 고지혈증으로 손발 저림에 시달리는 김준희 씨인데요. 약 2주간 각각 다른 방법으로 비타민C를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NK세포 활성도 검사와 항산화, 산화 스트레스 검사, 그리고 인바디 검사를 진행해서 현재 상태를 체크하고 2주간의 변화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설명해도 비타민C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샐러드 위에 썰어서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을 중심으로 섭취하며 간단한 운동까지 병행한 구지은 씨. 그리고 흡수율과 지속력이 좋다는 리포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며 식단 및 운동으로 관리한 김준희 씨. 이렇게 두 사람은 2주 동안 각자의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과연 두 사람의 몸 상태는 얼마나 좋아졌을지 궁금합니다. NK세포 활성도 검사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확인하고 질병과 암에 대한 저항력을 확인할 수 있는 면역세포 검사입니다. 두 분의 경우 불규칙한 생활과 식습관으로 해서 비만과 산화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었고, 그래서인지 검사 결과가 정상인보다 NK세포 활성도가 낮은 상태로 NK세포의 활성도를 저하시키는 암과 같은 염증성 질환과 면역 질환의 전조 증상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주간 각각의 노력의 결과 리포솜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김준희 씨의 경우 NK의 활성도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어서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NK세포 면역 기능이 좋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에 비해 비타민C가 풍부한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며 건강 관리한 구지은 씨의 경우는 어느 정도 개선 효과는 있었지만 그 값이 경계 구간이라서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여전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타민C를 음식으로 섭취한 구지은 씨는 건강 상태의 변화가 없거나 미세한 효과만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반해 리포존 비타민C를 섭취한 김준희 씨의 경우 몸의 염증 수치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낮아졌고 NK세포 활성도는 물론 항산화 능력도 개선되어 정상 범위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주 동안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상쾌하고 개운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운동과 함께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리포솜 비타민C는 몸에 유효한 성분을 효과적으로 배달하여 일반 비타민C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4배에서 5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섭취 후에 몸속에서 쉽게 분해돼서 필요량 이상은 바로 배출되는 비타민C에 비해 체내 필요한 곳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소화기관에서 손실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양의 성분이 체내에서 오래 지속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으로 섭취할 때에는 방법에 따라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두 분 중 리포솜 비타민C를 섭취한 분의 면역력 증가 및 건강 상태가 훨씬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비타민C.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꼭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 논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은 밝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 형태로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됐을 때 우리 몸은 어떤 질병에 노출될까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지방 분해가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할 수 있고요. 또 잇몸과 치아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비타민C는 산화 방지제로서 유해 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하고 또 주름살이 늘게 되고 상처가 쉽게 낫지 않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해져서 폐렴이나 방광염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고요. 또 심장병과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좋은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음식물로 인한 비타민C 섭취는 조리 과정에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제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섭취량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슈가 있습니다. 하루 성인의 경우 권장 섭취량 100mg에서 상한 섭취량 2000mg 사이인데요. 하지만 흡수율이 좋은 비타민C의 경우 500mg을 섭취하셔도 충분합니다. 과다 섭취 시 속쓰림이나 설사, 요로 결석, 또 울렁거림 등이 올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화된 비타민C나 리포점 공법으로 탄생한 비타민C 등은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